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본서의 맨 마지막 쿼리, 그렇죠? 조회 기능의 33강 종합문제풀이 5번째 거 남았네요. 이 녀석하고 우리 모의고사 넘어가자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한솔출판 직원 현황과 주 한솔출판 직무평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이 모두 몇 점 이상이고 80점 이상이고, 그렇죠? 직급이 뭐인 거? 대리인 직원의 정보를 뽑아내시면 되시겠네요. 특별한 거 있을까요?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 조회 컬입니다. 필요한 거는 그림 보셔갖고 직급, 이름, 직무 역량, 행동 역량. 됐죠? 더 이상 조건으로 쓸 필드도 없어요. 조건 자체가 뭐니까 직무와 행동이 둘 다 얼마? 80. 그렇죠? 직급이 아니라 직급이 뭐인 거? 대리.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필드가 다 뽑혀져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조건을 위해서 다른 필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뽑아낸 필드에서 직급이 대리이고 60 이상. 맞죠? 80 이상이네요. 80 이상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리 80.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아주 단순한 컬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바로 푸셔라 라는 말씀드리죠.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대리 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대리 이거나 80 이렇게 두 개가 80 이상이면 요것도 이거나 또는에 대한 개념은 항상 지금 문제 속에서 우리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바로 풀어드리는 것보다 딴 거 한번 해보고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한솔 출판부서하고 출판 직원 현황, 그런 다음에 직무평가 테이블 3개를 다 이용해서 부서별로 평균이 60 미만인 인원수를 조회합니다. 그렇죠? 60 미만인 인원수를 조회해서 저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회 쿼리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게 되면은 혹시 내가 집어넣으려는 개체명에 이렇게 밑으로 빼기가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언더바라고 불러요. 언더바. 그렇죠? 언더바인데 키보드에 있어요. 그런데 키보드에 있죠? 그 키보드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를 누르시면 돼? 빼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빼기 누르게 되면 그냥 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기가 아니라 우리 Shift 누르고 빼기 누르시면 언더바가 됩니다라는 거. 그때 이거 조금 이따 우리 실무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문제는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서별로 평균이 60 미만인 뭐를 뽑아내는 거예요? 인원수죠. 개수가 되는 거죠. 평균이 60 미만이라는 건 조건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근데 간단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요약컬입니다. 요약컬이. 요약이 들어가는구나. 60 미만인 애들에 대한 통계적 값을 뽑아내는 거구나. 크로스 탭은 아니잖아요. 맞죠? 크로스 탭 쿼리를 작성하란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셨었을 때 요약 쿼리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수는 뭐를 기준으로? 인원수는 내림차순 정렬하시고, 자, 그러면 인원수를 따질 때는 뭐 갖고 따지라고요? 4번 필드를 이용해서 인원수 따져주세요 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인원수의 형식 속성을 이용해서 인원수 뒤에 뭐가 붙도록? 명이 붙도록 표시 형식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말도 하나 잘 기억해 놓고 문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셔야 되죠?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부서명과 인원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인원수라는 거는 없어. 인원수는 뭐에서 끄집어 와갖고. 그렇죠. 4번에서 끄집어 와갖고 이 녀석을 뭘로 나타낼 거다? 개수로 나타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요약이 뜨는 이유는 이게 요약 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는 거. 크로스탭 쿼리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요약 쿼리로 이런 식으로 개수 4번의 개수예요.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평균이 60 미만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죠?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평균이라는 필드를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차순 정렬하라고요? 내림 차순 정렬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었었는데 뭐를요? 얘를요. 형식 뒤에 보면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명이 붙죠? 이 명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냥 뽑아져 나오게 되면 2, 1 죄송합니다. 2, 1,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는 형식 뒤에다가 명자를 붙였다. 숫자 다음에 명자 붙이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은 거죠. 0 다음에 명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름 기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W 기호는요. XS가 붙여주는 겁니다. 이 W 뒤에 다음에 명사가 그대로 글자가 그대로 붙습니다라는 개념으로 XS가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쓰시면 된다? 0명만 쓰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W까지 써야 됩니까? 쓰셔갖고 완벽하게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쓸 이유는 없다. 지가 알아서 붙여주는 거. 물론 지가 알아서 붙여주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디귿자 갈로를 합니다, 안 합니다. 디귿자 갈로 안 오셔도 대부분은 붙여줘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디귿자 갈로를 파악해갖고 넣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디귿자 갈로가 잘못돼서 사용되는 거, 매개 변수 같은 데서 조금 이상하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이제 매개 변수에서 조건 같은 거 넣을 때, 업데이트 커리 같은 데서 조건 같은 거 넣을 때 못 잡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디귿자 갈로 쓰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웬만한 것들은 다 원래는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왕 할 때 실수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려면 판단하셔갖고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2번도요? 그렇죠? 이거 요약해서 요것만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것만 세팅해 주시고 요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림차순 조건 들어가는 거 60 미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겠죠. 자, 1번, 2번 묶어갖고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그렇죠? 1번, 2번 묶어서 한번 풀어봐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겠어요? 자, 넘어오시게 되면 마지막 33강 우리 종합문제 5회입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죠. 1번 사진 하나 띄워놓고요. 요 녀석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 한솔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한솔 출판 직원 현황과 그런 다음에 한솔 출판 직무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셔갖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 들어갖고 오죠. 직급, 이름, 직무 역량, 행동 역량, 직급, 그런 다음에 이름, 그런 다음에 직무 역량과 자, 잠깐만요. 안 갖고 온 거 아니죠? 직급, 이름 안 갖고 왔죠? 네. 더블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자, 더블 클릭 해갖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직무 역량, 그다음에 행동 역량, 직무 역량, 그다음에 행동 역량 이렇게 여러분들 더블 클릭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는 걸로 작업을 완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갖다 놓은 거 끝났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직급이 뭐이고 직급이 대리이고, 그렇죠? 직급이 대리이고, 그래서 직급이 대리입니다. 대리이고, 그런 다음에 직무, 행동 모두 80 이상입니다. 됐죠? 예, 그런 다음에 조회하라. 정렬은 없었었죠? 예, 그리고 필드와 조회만 하시면 되시겠네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대리 해갖고 김선민, 박태준, 이태준, 박남경 나오면 되죠. 김선민, 이태준, 박남경 나오면 됩니다. 아, 제대로 했구나. 저장해보자. 저장 이름은 뭐가 될까요? 예, 저장 이름은 주, 한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은 거죠. 예, 주. 여러분들 가로 같은 것도 다 넣어주셔야 돼요. 한솔, 출판, 우수, 직원, 조회, 쿼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요약 쿼리입니다. 의외로 간단하다. 뽑아낼 건 간단합니다. 부서명과 인원수하고 아까 자 부서명과 인원수고 그렇죠? 평균이 60 미만이라는 걸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이라는 필드도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요약만 잘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 대신 요 문제에서는 잊지 마시고 뭐 속성 시트를 한번 손대셔야 됩니다 라는 거 그것만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녀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갖고 뭐를 이용하세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시는 거죠? 출판, 그 다음에 직원 현황, 그 다음에 직무평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엉켜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엉키는 게 없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엉켜 있든 이렇게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낼 것만 제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뭐뭐 갖고 와야 돼요? 부서하고 인원수, 부서명과 인원수인데 인원수는 뭐 갖고 오라고 그랬었죠? 뭐 갖고? 4번 갖고 오라고 그랬죠? 인원수는 한솔 출판 직원 현황 테이블에 무엇을 4번 필드를 이용하십시오. 요거를 이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뭘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이용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을 요약할 거니까 요약 눌러주시고 아까 뭐가 필요했었어요? 조건으로 평균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것까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건 한번 지키러 가보죠. 인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인데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되겠죠. 인원수가 되면서 4번이 될 거고 얘를 뭘로 나타낼 거라고요? 개수로 나타내죠? 인원수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그렇죠? 얘는 볼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얘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얘는 뭘로 쓰실 거예요? 조건으로 쓰실 거죠. 조건으로. 그렇죠? 얘는 그래서 조건으로 쓰시게 되고 뭐가
평균이 60 미만이죠. 60 미만으로 되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렬은 내림차순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자, 이제 다 해준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성 시트 이용하라고 형식 속성을 바꾸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여기 속성 누르셔도 되시겠고,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속성 시트 누르셔도 되시겠고요. 자, 형식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0 뒤에 뭐가 붙죠, 여러분들? 명이 붙죠? 그래갖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가 자동으로 붙겠더라.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분명히 명자 붙였는데 명자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이럴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명자를 붙였다고 했는데 눈으로는 다 붙였잖아요, 맞죠? 그랬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장 반드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부서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빼기 쓰면 이렇게 되죠. Shift 누르고 빼기 누르면 이렇게 언더바로 나옵니다. 이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저조 언더바, 그런 다음에 직원 조회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한번 닫아요. 닫았다가 우리 아까 부서별 직원조회 마우스 오른쪽 다시 디자인으로 열기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갔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형식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땐 다시 0 쓰시고 명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행하게 되면 두 번째는 멀쩡하게 잘 적용이 됩니다. 이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나 분명히 속성 시트에서 작업하라는 거 해줬는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면 저장했다가 다시 한번 디자인 여셔갖고 작업하시면 된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제대로 기억하시고 계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셔갖고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 작업도 완성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셨죠? 충분히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한번 해보러 가보실까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물 한번 먹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뭐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테이블은 3개 이용하시면 되시겠네요. 출판 부서하고 직원 현황, 그런 다음에 직무평가 이용해서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을 나타내는 평균 최대값 크로스 태커리를 작성하십시오. 크로스 태커리입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건 크로스 태커리고, 그런 다음에 크로스 태커리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의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 최대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고 필드와 필드 형식은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평균의 최대값이에요. 여러분들은 평균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크로스텍합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가 평균인 거고 그 평균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실 거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평균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보죠. 부서명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부서별 최대값, 얘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맥스로 들어가는 거죠. 맥스, 최대값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이 되는 거죠?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열에는 직급이 들어가야 되죠. 열에는 직급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타내야 될 값의 필드 값은 값에는 최대값, 필드명이 평균인 거예요. 이게 필드명의 평균이나 합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평균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합계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그랬었을 때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필드가 뭐고 내가 구해야 될 값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럼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특별하게 조건 있는 거 있나요? 필드명 형식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도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문제 나오니까 우리 잊지 말고 형식 속성까지 깔끔하게 세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속성 시트에서 소수점 두 자리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그럼 0.00 이렇게 하고 형식에서 우리가 세팅을 잡아주면 됩니다라는 거. 그렇죠? 조건도 없네요. 자, 크로스탭에도 조건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건 없는 크로스탭,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문제가 의외로 꽤 많이 풀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서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 실습 문제 풀고요.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 유형 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종합 문제까지 풀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쿼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할 때보다는
뒤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강의할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처음에는 개념 잡아드린다고 이거저거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그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나가 드릴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짧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죠. 그랬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시겠고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요것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풀죠. 딴 문제 한번 보고 두 문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두 문제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무슨 편입니까? 요거 똑같이 테이블 이용하는 거. 그런 다음에 직급의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그냥 직급의 첫 글자. 예를 들면 사원이면 사자만 치면 사원이 나오는 거고, 뭐 과장이면 과자만 치면 자료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의 내용을 조회하는 2년차 직원 조회 쿼리를 작성하십시오. 자, 연차가 2년인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like는 왜 써요? 직급의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데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앞뒤로 이렇게 별이 들어가 요게 상관이 없으면은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입력의 직급의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기 때문에 첫 글자만 치면 뒤에 있는 거 중간 글자는 안 칠 거잖아요. 맞죠? 중간 글자는 안 치고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가 필요 없고 여기에 첫 글자를 입력하고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생각하셔갖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직원 이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문제상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정확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없이 입력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앞뒤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겠고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만 별표가 들어가면 되죠. like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확인하는 문제다. 이 정도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필요 필드는 이렇게 이건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죠 한번. 그냥 단순한 매개 변수 컬이에요. 뭐만 조회할 직급의 첫 글자를 입력하세요. 사로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원이 쭉 뽑혀져 나와야 된다. 4번 이름, 부서명, 직급, 평균이죠. 아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었죠? 연차가 있었었죠. 연차. 그렇죠? 연차는 그래서 얘는 조건으로 사용될 필드입니다. 연차는 조건으로 사용될 필드고 2년차니까 밑에 얼마를 써주시면 되시겠어요? 2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직급이 like, 조회할 직급의 첫 글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어떤 글자가 상관해도 뭐 예를 들면 사원 1, 사원 2, 뭐 사원 3,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뭐 사원 가로 열고 신입, 사원 가로 열고 인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더라도 사자만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은 이거 특별한 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늘 풀어봤던 그냥 단순한 조회 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매개 변수를 조금 잘 기억해 주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두 개 한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5번 풀면서 종합 문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이 아니죠.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문제는 크로스 텍 컬입니다. 그러면은 만들기 들어가 갖고 컬이 디자인 들어가서 자, 이런 것들 3개를 다 쓰죠. 하나, 둘, 3개.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다 써갖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크로스 텍 컬이를 만들어 보죠. 먼저 크로스 탭을 먼저 누르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 결과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부서명이 먼저 들어갑니다. 부서명이 들어가죠. 자, 부서명이 들어갔고 이 녀석은 뭘로 쓸 건데요? 행으로 쓸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부서별 최대값이죠. 최대값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서별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를 이용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대값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 평균이 된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작업은 여기서 평균을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이 명칭이 뭘로 바꾸는 거예요? 부서별 최대값으로 바뀌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얘도 뭘로 묶이는 거야? 얘도 우리가 행머리글로 묶이는 거죠. 자, 열은 뭐가 묶인다고요? 과장 대리니까 이 녀석은 직급이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뭘로 묶인다? 열로 묶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평균의 최대값이죠. 평균 갖고 오시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최대값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뭘로 유지될 겁니까? 값으로 유지될 겁니다. 조건이 있었었나요? 조건 없었었죠?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이 있었었나? 한번 볼까요? 조건이 자, 행머리끌, 열머리끌, 직급, 부서별 최대값, 행머리끌. 잠시만요. 네. 여기를 안 했군요. 참 멍청하게. 그렇죠? 묶어서 썼을 때 그냥 묶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최대값으로 묶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작업해 주셔라.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차장까지 나타나게 되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쓰셔야 된다고? 두 번째 자리까지 쓰셔야 된다고. 맞죠? 무엇이? 평균의 값이죠. 그리고 평균에 해당하는 필드. 요 녀석 여러분들 일단 실행해갖고 값이 맞아 떨어지시면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시 저 뒤에 형식 바뀌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저장하고 가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봤자 적용 안 되고 다시 저장했다가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 녀석은 뭐다? 부서별, 직급별. 자, 부서별 그런 다음에 직급별. 언더바입니다, 여러분들. 직급별. 부서별, 직급별, 언더바. 그런 다음에 평균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장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보셨었을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이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속성 가셔갖고 소수점 자리 형식이 어떻게? 0.00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0.00 형식으로 바꿔주시게 되시면 실행하셨었을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나는 거고 잠깐만요. 이거 한번 문제도 더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최대값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여기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작업하실 때 최대값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림으로 보니까. 그래서 얘도 형식을 0.00 이렇게 해주셔갖고 시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도. 그래야지만 두 개가 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림 맞죠? 하나, 둘, 맨 마지막에 회계부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75.00까지도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장은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 4번 문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4번 문제도 빨리 한번 풀어보죠. 자, 2년차 퀄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 녀석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갖고 똑같이 퀄이 만들기 들어가셨었을 때, 퀄이 디자인 들어가셨었을 때 테이블은 3개를 또 다 이용하네요. 다 이용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가 아니죠.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뭐가? 4번 이름 부서명 직급 평균. 4번 이름 4번 이름 부서명 직급 평균. 부서명 직급 평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항상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뭐가 연차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연차가 2년인 애들 그러니까 연차까지도 뽑아내셔갖고 얘는 조건으로 쓸 겁니다. 체크만 잘 풀어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문제 조건에 들어가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의 첫 글자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직급의 첫 글자니까 여기니까 라이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뭐가 모든 것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무엇으로? 직급에 아까 뭐였었죠, 여러분들? 직급에 조회할 첫 글자를 입력하세요. 조회할 첫 글자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조회할 첫 글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해놓고 요 다음에 뭐가 들어가셔야 돼? 그렇죠? 요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나타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연차는 몇 년 차인 애들 그런 다음에 연차는 2년 차인 애들만 뽑아져 나오시면 되죠. 그렇죠? 그 밖에 조건이 있을까요? 없죠? 자,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보고 우리 사원을 검색하는 그 문제로 제공했으니까 우리도 사자를 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사원만 쪼르륵 해갖고 바퀴도부터 고수진까지 해갖고 깔끔하게 검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저장하시면 되시겠죠? 저장명은 뭐다? 2년차 직원조회, 2년차 직원조회라고 해주셔갖고 4번 문제도 완성해 주시면 되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러 와보시죠. 자, 5번 문제 뭐가 있는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쿼리를 이용해서 또다시 쿼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우수사원 포상 대상 출력 테이블을 만들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테이블 만들기 쿼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평가 연도가 2024이고 평균이 90 이상인 자료들을 우수사원 포상 대상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들 저장 테이블, 쿼리 이름은 요거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테이블 이름은 요거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필드명은 4번 이름 부서명을 사용하고 4번 필드에 내림차순 표시하십시오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문제 보시게 되셨을 때 4번 이름 부서명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 맞고, 근데 조건에서 뭘 줬어요, 여러분들? 평가 연도하고 평균이 필요하죠? 당연히 평가 연도와 평균을 조건으로 줄 거고, 평가 연도가 2024이고 평균이 얼마 이상인 애들? 90 이상인 애들을 뭘로? 우수사원 포상. 그 다음에 정렬 주지 않았나요? 문제에서? 정렬은 주셨죠? 주신 게 아니라 줬죠? 4번 필드의 내림차순. 지금 요 그림은 4번 필드의 내림차순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렬을 주게 되면은 4번 필드의 내림차순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시면 이게 끝나게 되네요. 맨 마지막 쿼리가 조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또 나름대로 깔끔하게 끝나는 쿼리입니다. 자, 이 녀석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컴퓨터 화면 넘어오시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뭘 이용하라고? 쿼리에서 뭘 조회하는 거죠? 5번 문제죠. 한솔 출판 직무평가 정보. 한솔 출판 직무평가 정보. 한솔 출판 직무평가 정보. 그렇죠? 얘를 이용하는 거죠. 자,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4번 이름 부서명. 4번 이름 부서명.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조건으로 아까 평가 연도가 평가 연도와 무엇까지도 평균까지도 필요하죠. 자, 그랬었을 때 4번 상관없고 이름 그대로 나오면 되죠. 평가 연도가 얼마이고 2024이고 평균이 얼마 이상 90 이상. 그렇죠? 얘들은 보여줄 게 아니죠. 조건으로 사용할 거고. 그런 다음에 뭐를 사용하셔야 돼? 테이블 만들기 쿼리이기 때문에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적용해 주시고 4번 필드에 내림차순으로 정렬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끝났으면은 뭐 할 거죠?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 이름은 뭐예요?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우수사원 포상 대상. 우수사원 포상 대상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테이블에 두 행이 나타나면서 우수사원 포상 대상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그때 저장하세요. 저장 이름은 뭐죠? 우수사원 포상 대상 출력. 우수사원 포상 대상 출력이라는 쿼리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확인하실 때 뭘 확인하시라고? 이 녀석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 그림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림차순이 안 된 그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어야지만 올바른 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화면 들어오시고. 아이고, 기본서 배우신다고 수고들 많으셨네요. 이제 기본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배웠던 걸 뭐 하셔야 될 때가 됐다? 한 군데서 묶어갖고 쭉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풀어보시면서 7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렇죠? 70점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하셔갖고 약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어드릴까, 이렇게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DB 구축 있죠. 그런 다음에 입력 있죠. 그런 다음에 출력 있죠. 그런 다음에 조회 있죠. 이렇게 그 기능이 4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1시간씩 찍을게요. 물론 얘는 조금 시간이 길어요. 왜냐면 조회는 5개의 쿼리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얘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쭉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그 강의를 찍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왕 DB 구축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이제 기본서는 개념으로 잡으셨으니까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 있는 DB 구축만 쭉 부셔. 굳이 어느 정도의 그
실습까지 돼 있으시면은 굳이 엑세스 안 키시더라도 유튜브만 보시면서 아 강사가 저거 설명할 때 저기 갔었구나 나도 잊지 말아야지 그 정도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DB 구축 이게 25점 끝.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 얘가 20입력 그렇죠? 얘가 20점 그렇죠? 얘도 20점 얘가 35점 그래갖고 하루에 날 잡아갖고 한 개만 쭉 보세요. 우리가 강의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물론 이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보셔야 되는 건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나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커말 1급 저 엑셀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나머지 건 다 비슷한데 저는 함수가 조금 헷갈려요 선생님 함수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 파트만 쭉 찾아서 보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함수를 마무리 지으시면 돼. 함수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 함수 배울 때보다 이거 배우니까 여러분들 좀 양반이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이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묶어서 1회부터 우리 기출문제까지 해갖고 최신 기출문제까지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3강은 이걸로 마무리 지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 34강 모의고사 1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그런 방식대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